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공동체 최낙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 just ahead.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생각들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를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강의할 텐데요. 중간에 PPT에서 동영상이 나오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동영상은 우리 끝날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한번 적어보라고 했지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성취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비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기독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흔히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고 싶은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 꿈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은 비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고 어떠한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목표와 방향성을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방향성과 그 목표 아래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것을 이루어낸 그리고 그걸 성취해낸 사람들을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태원 작가가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글을 적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그렇죠. 청춘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설레는 단어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대죠. 이제 저는 40대예요. 청춘은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젊다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의 육체가 젊다라는 단어고요. 물론 이 청춘이란 단어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젊다는 단어, 우리의 정신이 젊다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육체가 젊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젊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20대인 여러분들은 적어도 육체는 젊고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기에 지금의 저로서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하고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을 해내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에 시간을 또 그런 것들에 할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에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청춘이죠. 진짜 청춘의 모습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짜 청춘의 모습으로 살아가심을 통해 가슴 설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춘의 모습이 있어야
비전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의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비전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틴 루터 킹의 비전입니다.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전에 제가 존경하는 리더에 대해서 기록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록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었죠? I have a dream 이라는 단어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겐 꿈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 가지고 있던 꿈을,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했을 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웠던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이 더 신장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우리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많은 이들이 흑인들을 비하하고 또 우리 황인종을 비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인종차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권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인종차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흑인 인권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평등한 투표권을 위한 평화행진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1월 셋째 주 월요일 마틴 루터 킹의 날이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노력으로,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겠지만 이 지도력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흑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의 신장이 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날까지 지정되게 될 정도로 흑인 운동에 정말 최고의 노력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 킹의 비전이 무엇이었죠? 흑인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었습니다. 흑인 인권이,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인권이, 흑인들의 인권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은 흑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인종차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문제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하여서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흑인 인권이 빨리 신장되어야 되는구나, 빨리 올라서야 되는구나, 정말 말도 안 되게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미련한 생각이지만 어떤 우리 사람들은요, 백인종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백인인 사람들을 일부러 차별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통은 이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그들은 인종차별하겠다라고 만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왜 차별을 해야 하는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데, 똑같이 성장한 사람이고
똑같이 자녀들이 있고 똑같이 부모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서로 차별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우리 안에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다라는 거예요.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그 꿈이 담겨져 있었고 그 꿈이 지금의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열매에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굉장한 꿈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죠. 저는 이 빌 게이츠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 하면 돈을 정말 엄청 많이 번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것만 부러워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 1억만 주지. 나한테 1억만 주면 난 정말 착한 행동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 텐데. 물론 1억 갖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돈에서 일부를 나한테 주면 난 정말 빌 게이츠보다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양력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하버드 대학을 2년 하고 중퇴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대학을 완벽하게 졸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는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자신이 공동 설립자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했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최고가 지금 최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하버드대를 중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목표가 되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많은 것들을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어지면 그 실패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새롭게 도전하기 위한 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포기함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이 제 주 이야기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새롭게 노력할 수 있는 도전도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다만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길러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비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하든지 또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든지 이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죠. 이 빌 게이츠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빌 게이츠는요. 포기할 때, 포기해야 할 때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버드대라고 하는 좋은 스펙을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하였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가정에 나의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었나요? 인터넷이 있는 집이라면, 컴퓨터가 있는 집이라면 모든 가정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지니고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여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가정의 신호등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가정의 어떤 가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가훈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비전이란 무엇이냐? 나를 목표로 움직여가는 원동력이다. 2.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다. 3. 의미 있는 내일의 시작, 행동의 출발점이다. 4.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5. 열정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다. 옆에 보시는 우리 사진처럼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책을 읽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힘들이 바로 나를 목표로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 계획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한 또 나만의 또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 노력들은 단지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 등뿐만 아니라 나의 상상력과 나의 창의력들을 통해서도 그 꿈이 그 계획들이 조금씩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그 계획이 나의 노력이 조금씩 더해짐을 통해서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어떤 성취해야 할 그 목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5번처럼 열정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저 지점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양 옆쪽에 정말 많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쪽도 봐야 되고요. 이쪽도 봐야 되고요. 또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계속해서 양쪽을 보다 보면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고 그 한 곳으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을 보고 가다가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하다 보니 이곳이 아닌 또 다른 곳을 보고 계속해서 가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목표는 여긴데 목표가 아닌 또 다른 지점을 향해 가버리게 돼버리는 바람에 그 목표를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전의 크기, 꿈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의 크기, 꿈의 크기가 내 미래의 크기다. 그래서 다들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더맨 이브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의 크기, 그리고 비전의 크기, 그것은 나 개인의 미래다. 그러니까 나 개인의 크기다. 말이 안 맞네요.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내 꿈이 크다 작다는 아무도 그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꿈이 네 꿈은 굉장히 큰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세탁소 주인이 꿈입니다. 근데 왜 세탁소 주인이 꿈이냐? 아버지께서 세탁소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를 물려받아서 본인이 그 세탁소를 더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친구의 꿈이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누가 이 친구의 꿈을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작다고 해도 그것은 작은 꿈이 아닙니다. 꿈의 크기를 작다, 크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나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전의 크기 또한 말할 수 없어요. 목표가 높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얼마나 높은 곳이야? 나는 그냥 직장인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아무도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비전이 있고, 다만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세탁소 주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세탁소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난 백수야. 끊임없이 백수야. 매일매일 백수야. 매일매일 돈을 벌고 싶지 않아.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장인이 되는 게 비전이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비전이고 꿈이죠. 그래서 직장인이 되어서 안정된 가정을 꿈꾸고 안정된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꿈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도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보너스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또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제 그러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비록 내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노력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나를 평가하기에 너는 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비전은 어떻게 창출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전은 어떻게 개발되어지게 될까요? 자, 현재 불만족이나 암담한 상황에서 비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핍이 비전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참 암담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불만족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역전시킬 수 있을까? 비록은 바닥에 있지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역전시킴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불만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뚱뚱한 몸매, 독거노인들.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주는 일들, 빈곤, 어려운 것,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중독자들, 불행을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혼하고 가정이 불화가 되고 또 음주를 통해서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위기를 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취업, 폭력.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이러한 힘든 일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밥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 상담센터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들은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암담하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말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해. 나는 더 이런 상황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서 프레임을 바꿔버려서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틀려 버려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의 예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적혀 있는 것이지 누군가를 비하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실에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에서 비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어, 제가 28살 때, 2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어요.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고,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열심히 찬송을 불렀고,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한테 교회를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 이야기가 거의 12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저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설렘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겠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함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 청년이기 때문이죠. 청년 20대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또 할 수 있으므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시길 바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사로 여러분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원래 동영상을 보아야 하는데 동영상이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수업을 마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닉 부이치치는 장애인이에요. 그 장애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동영상은 이후에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표가 있고 성취하고 싶은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 계획한 것들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으로 집중하여서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가야 하는가? 왜 대학을 가야 하며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내는 지침이고 인간의 능력에 두 면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핵심 가치는 인격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격과 능력. 즉,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또는 계획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이 인격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인격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윤리 과목, 인간과 공동체라는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또 신약 성경에서 배운 지혜라는 과목을 통해서 또 다른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성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인격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중요하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뛰어나게 만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를 낮추지 않고 그 사람들을 높이면서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뛰어난 리더는요, 좀 인자한 인격을 가지고 이 사람도 높여주고 나 또한 올라섬을 통하여서 이 서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바라보고, 다만 리더로서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인격이 뛰어난 리더고요. 올바른 비전을 가진 사람들 또한 인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 그런 인격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능력 또한 많은 계획들과 많은 노력들을 더하여서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 인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비전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마틴 루터 킹이었던 사람,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빌 게이츠, 어땠나요?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빌 게이츠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할 것 없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전을 성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격과 이 능력을 함께 소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하죠. 우리들 또한 이렇게 인격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못할 거예요. 인격이 뛰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 사람은 능력은 뛰어난데 사람이 되지 않았어 라는 얘기 들을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인격은 굉장히 좋은데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 또한 성공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죠. 이 중요한 비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착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누구보다 성숙한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능력 있는 사람 또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 삼아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꿈을 꾸고 노력하고 노력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목표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에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엄격한 추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격한 추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벼를 뿌린 자리에서 보리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리를 뿌린 곳에선 벼를 수확할 수 없고요. 벼를 뿌린 곳에서 보리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평에다가 벼를 뿌렸는데 100평에서 벼를 수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벼를 뿌렸다면 그만큼의 우리가 벼를 수확할 수 있죠. 우리가 1시간 동안 태권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재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IQ 뛰어난 사람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문제적 남자 보셨습니까? 저는 한 10문제를 풀면 10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풀겠더라고요.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들 또한 처음부터 그랬을까? 물론 머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 또한 땀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땀. 아래 보시죠. 2006년 캠브리지 편람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70%의 땀과 29%의 좋은 환경과 가르침으로 만들어진다. 결국 영감과 땀과 좋은 환경이 중요한데 영감, 우리의 머리는 1%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의 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9%의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 왔어요. 우리 대학교는 좋은 환경이 있을까요? 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 가보세요. 안 가보셨죠?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 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대학 그런 도서관입니다. 시설도 너무 좋고요. 책들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졸업할 때까지 책을 전부 다 읽어도 남아있을 만한 책들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 책들을 읽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지식들이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뛰어난 능력과 경험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을 즐겨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 1%의 영감과 70%의 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이미 주어져 있는 좋은 환경이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만들 거예요. 비전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눈부신 이 청춘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루하루 게임만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즐기면서 이성교제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그것들만 하면서 그저 나의 쾌락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여러분들을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비전은 여러분들의 계획이 될 것이고, 비전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는, 지금은 내게 비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전은 앞으로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비전이 세워지는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노력하시고 비전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풍성함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and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